네, 안녕하세요. 예보를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이런 거 잘못하면 잡혀가요.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기상청 예보만 믿고 있다가 그동안에 좀 국민들 입장에서 속은 기분이 들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오늘 밤에 그러니까 지난 밤에요. 예. 처음으로 조금 시원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 조금 불었어요. 밤에. 예, 예보 맞길 기다리다 보니까 그냥 시원해지고 있어요. 지금 청취자 한 분이요. 7965님이 단언컨대 크리스마스에는 시원해집니다. 이런 문자가 올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사실은 날씨 때문에 불쾌지수도 높고 게다가 예보까지 틀리니까 짜증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 좀 짚어봤습니다.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극비회동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이 만남을 보고 있는데요. 김종인 대표는 아시다시피 대표직 퇴임을 나흘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정계복귀를 지금 절실히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절묘한 시점, 타이밍에 만난 두 사람.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극비회동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만난 날짜가 13일이에요. 네. 9일 만에 언론에 알려졌어요. 사실 이분부터 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22일 이 두 사람이 광주의 5.18 관련 행사에서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아하. 이때 김 대표가 서울 올 일 있으면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계기로 지난 1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배석자 없이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술과 식사를 겸해서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전해준 사람은 전부 김 대표 얘기입니다. 그래요. 밥 먹는 자리였고 주로 이야기만 들었다. 이게 이제 김 대표 얘기고요. 손 전 고문이 나라가 걱정이다. 특히 경제 걱정을 많이 하더라. 이러면서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좀 분명히 했다고 하고요. 또 김 대표는 손 전 고문이 확실히 얘기한 건 아닌데 더는 강진에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김종인 대표 말이죠. 다. 네. 그리고 또 과거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손 전 고문이 우리 당에 오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손 전 고문은 또 마침 독대가 있은 지 닷새 만에 박형규 목사 부음을 듣고 극거상경을 해서 어제까지 내내 빈소를 지켰는데요. 또 이때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등등 야권 대선 주자로 물망에 올라 있는 이 잠룡들과 만났습니다. 만났죠. 김종인, 손학규, 이른바 극비회동. 이 뉴스의 이면 행간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비밀 비공개 회동인데 누가 왜 공개했을까입니다. 아니, 이거 누가 김종인 대표가 공개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행간의 포인트가 있다는 건데요. 김 대표 말처럼 그냥 밥 먹는 자리였다면 그냥 13일 만난 직후에 그냥 손 전 고문이 우리 당이 오면 어떻겠느냐. 설득도 할 겸 밥 함께 같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됐잖아요. 그때. 굳이 회동을 또 비밀리에 극비리에 또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더 흥미로운 점은 정말 비밀 회동이었다면은 만약에 기자가 취재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비밀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점. 네. 그건 또 뭘까? 김 대표가 언론에 그냥 기자가 취재할 때 술술술 다 실토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타이밍 정치가 숨어 있다는 건데요. 아하.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인 차기 지도부가 주류일색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주말 전국 순회대의원대회를 열었는데 15곳 중에 무려 10곳이 주류 친문 인사가 당선이 됐다. 이런 건데요. 만약에 당대표까지 친문 인사로 선출이 된다. 그러면은 더민주는 완전히 친문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종인 대표가 바로 이 시점에 손학규 전 고문과 비밀회동 사실을 언론에 공개를 했다는 거죠. 요 타이밍이 절묘했다. 네.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 네. 왜? 주류 친문이 당을 장악하면 안 된다.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류 측에다. 김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요? 후보를 제대로 만들어주려면 경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러면서 특정 계파의 독식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 타이밍을 본 공개였다. 네. 김종인, 손학규 두 사람의 만남. 두 번째 행간은 뭐죠? 두 번째 행간은 김종인, 손학규의 공통점이 2개나 있다. 입니다. 공통점 2개 뭡니까? 네, 첫 번째 공통점. 친노 트라우마가 있다. 이겁니다. 트라우마요? 트라우마가 뭡니까? 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생생히 떠오르는 기억이잖아요. 절대 씻기지 않는 상처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제 김종인 대표가 손 전 고문의 트라우마를 직접 말했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손학규는 친문 트라우마가 있어서 더민주 복귀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김종인 대표도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거요? 친문 피로감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비례대표 이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지난 파동. 총선 때. 예. 당무 거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주류 쪽에서 당 정체성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거부감을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 네.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거는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정 고문의 트레이드는 또 저녁이 있는 삶이잖아요. 근데 경제민주화와 저녁이 있는 삶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서로 통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경제민주화를 해야 직장인들의 일자리 또 보장이 될 수 있고 월급 봉투도 조금 더 두둑해질 수 있고 그러네요. 차별이 또 생기지 않으니까요. 가족과 시간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예. 김 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느냐. 더민주가 아닌 경제민주화를 위한 역할을 맡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대권주자를 밀어주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손정 고문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봐도 저녁이 있는 삶 구호를 실천하려면 누군가 자신을 산에서 내려오도록 끌어줘야 되잖아요. 명분이 필요해요. 네, 정치인이 있어요. 움직이려면 분명히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두 인사의 비밀회동은 좀 심상치 않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손학규 비밀회동. 그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행간은 제3지대 정계 개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입니다. 제3지대 정계 개편 가능성.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김종인 대표가 어제 뭐라고 했느냐면요. 새누리당은 친박으로 더민주는 친노로 간다면 중간지대에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평론가들도 많이 하는 얘기고 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최근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 이정현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새누리당은 도로 친박당 됐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비박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맞아요. 있습니다. 친박 내부도 분화하고 있고요. 예. 더민주는 이대로 가면 친문일색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간에서 제3후보, 제3지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더 흥미로운 점은 국민의당이 요 며칠 사이에 제3지대로 나가서 연합을 도모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런 제3지대 정계 개편을 앞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3지대론이란 건 계속 부글부글 나오고 있는 중이긴 했는데 그 이야기를 김종인 대표가 했다는 점. 네.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나 어떤 일반 정치인이 아닌 김종인 당대표가 했다는 점, 그 지점을 주목하란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걸 밝혔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김종인, 손학규 만남, 그 이면, 행간 오늘 뒤집어 봤습니다.